촉은 영을 얻었고 오는 봄을 얻었으며 위는 개를 얻었다. 제갈량이 촉의 승상, 제갈근이 오의 대장군, 제갈탄이 위의 소무장군이 되어 각각 다른 나라를 위해 일하자 세인들이 일컬은 말입니다. 범의 아들이자 용의 조카인 인물, 제갈근에 이어 오나라의 대장군에 올라 위나라를 위협했던 천재 제갈각의 이야기입니다. 제갈각은 제갈근의 장남으로 자는 원손입니다. 제갈근이 제갈량의 형이니 제갈각은 제갈량의 조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기가 넘쳐서 훈건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훈건이 내 아버지와 숙부 제갈량 중 누가 더 뛰어난가? 라고 묻자 섬겨야 할 주군을 알아본 아버지라고 답해 훈건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제갈각의 형제는 제갈근의 둘째 아들이자 제갈량의 양자 제갈교와 셋째 아들 제갈용이 있었습니다. 제갈각은 동생 제갈교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제갈각이 능력은 더 뛰어났지만 제갈교가 성품이 더 뛰어나다고 여겨졌습니다. 제갈각은 약관의 나이에 기도의가 되었고 고담, 장유 등과 함께 황태자 손등을 모셨습니다. 손등과 함께 도리, 유계에 대한 담론을 하며 서로 친한 사이가 되었고 제갈각, 진표, 고승, 장유는 태자사후로 불렸습니다. 손건은 제갈각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죽은 서상의 뒤를 이어 절도라는 직책을 맡도록 했습니다. 절도는 군량을 관리하며 문서가 번잡했기 때문에 제갈각이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갈량은 제갈각이 서상의 뒤를 이어 이를 맡는다는 얘기를 듣고 육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형 제갈근은 연로하고 그의 아들인 제갈각은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에게 군량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군량은 군사적인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는 먼 곳에 있지만 사사로이 불안을 느낍니다. 당신이 특별히 폐하께 알려 그의 임무를 바꾸도록 하십시오. 육손은 손건에게 말했고 제갈각을 병사를 지휘하는 관직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제갈량은 조카 제갈각의 성품과 재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제갈각은 단양을 평정하고자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단양은 산이 험하고 백성들이 과감하고 강인해서 이전에도 제대로 평정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갈각은 직접 단양의 관리가 되기를 여러 차례 요청하며 3년이면 4만의 병사를 얻을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갈각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제갈각의 아버지 제갈근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제갈각은 우리 집안을 크게 일으키지 못하고 장차 우리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구나. 결과적으로 제갈근의 예측은 맞았으며 그나마 제갈교를 제갈량에게 양자로 보내놓아서 대가 끊기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갈각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주장했고 손건은 제갈각을 무월장군으로 삼고 단양태수를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제갈각의 나이는 32세였습니다. 제갈각은 임지에 도착하여 오군, 회계군, 신도군, 파양군 장리들에게 편지를 보내 각 영의 경계를 보호하고 군대를 정돈하게 하고 평민들을 안정되게 하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을 험난한 곳에 배치하고 방어진지만을 수리하고 교전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곡식이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하게 해서 남겨진 곡식이 없도록 했죠. 이 때문에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 곡식을 소비하기만 하고 수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리고 궁핍해지자 나와서 투항을 하기 시작했고 제갈각은 투항한 사람들은 현으로 옮겨 살도록 하며 구속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던 주유라는 산속에 살던 사람은 제갈각의 계책으로 궁핍해지자 산을 나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부양의 현장호황이 그를 체포했는데 제갈각은 투항한 사람을 구속하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며 호황을 처형했습니다. 제갈각이 투항한 사람의 신변을 보장해 준다는 소문이 퍼지자 산속에 있는 노인과 어린 아이들까지 손을 잡고 투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갈각은 자신이 장담했던 것처럼 많은 병사를 모으게 되었고 손건은 이에 크게 기뻐하며 상서복이와 설종을 보내 제갈각의 군대를 위로하게 하고 제갈각을 위북장군에 임명하고 도양으로 봉했습니다. 241년 제갈각과 가까운 사이였던 태자 손등이 죽고 242년 소나가 태자가 되었습니다. 손건은 손패를 총애했는데 이 때문에 소나와 손패를 지지하는 두 파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갈각은 육손과 함께 소나를 지지했습니다. 두 파벌의 갈등은 심해졌고 이 과정에서 오나라는 육손을 포함해 많은 인재들을 잃게 됩니다. 결국 손건의 명으로 손패가 죽고 소나가 폐위되었고
250년 7살의 어린 나이에 솔량이 태자가 되었습니다. 245년 육손이 죽은 뒤 제갈각은 대장군으로 승진했고 육손을 대신해 형주자사의 일을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손권의 병세가 악화되자 손권은 제갈각에게 대장군의 신분으로 태자태부를 겸임하게 하며 아직 어린 나이인 태자 솔량의 후견인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손권은 제갈각이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여 이를 처리하는 면이 있어 꺼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능력이 뛰어나 다른 신하들이 그에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갈각을 선택했습니다. 252년 손권이 죽고 아들 솔량이 뒤를 이었습니다. 솔량이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제갈각은 정권을 위임받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로 백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손권은 동웅에 제방을 쌓아서 소호의 물을 막게 하고 수로를 활용하려고 했지만 해남 지역을 공격했을 때 호수안의 배 때문에 패배를 하자 제방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게 했습니다. 제갈각은 동웅에 큰 제방을 만들고 제방을 낀 형태로 두 성을 쌓았고 위나라의 호준과 제갈탄이 공격해오자 병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가서 그들을 격파했습니다. 호준과 제갈탄을 격파한 제갈각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여러 중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만 대군을 모아 출진해 합비 신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와 질병까지 겹치며 대패하였고 아집에 사로잡혀 퇴각 역시 늦어졌습니다. 이러한 제갈각의 고집과 강경한 행동은 오나라의 국익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으며 결국 사람들의 원한을 불러일으킵니다. 제갈각은 건업에 돌아와 중서령 손목을 불러 왜 몇 차례나 조서를 작성했냐며 그를 원망했습니다. 손목은 두려워하며 병을 핑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갈각은 전투에서 패배를 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자신이 떠나 있을 때 임명된 관리들을 파면하고 다시 선발했고 자신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사람들을 꼬집고 죄를 물었습니다. 제갈각의 이런 행동으로 관리들과 백성들은 제갈각을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손주는 제갈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진 틈을 타서 솔량에게 제갈각이 난을 일으키려 한다는 모함을 했습니다. 제갈각이 솔량을 만나러 궁에 들어가기 전날 정신이 어지러워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에 세수를 할 때 옷을 입을 때 역한 냄새를 맡았고 또 그가 단장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자 개가 그의 옷을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갈각은 솔량을 만나기 위해 궁궐에 갔고 손주는 병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제갈각을 만났습니다. 제갈각은 손준과 얘기를 나눈 뒤 장약과 주온에 수상하다는 내용의 밀서를 받았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제갈각은 등윤을 만나 복통이 있어 조정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준의 음모를 모르고 있던 등윤은 제갈각에게 함께 가자고 권했고 제갈각은 망설이다가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제갈각은 칼을 차고 신을 신은 상태로 솔량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술상이 차려지자 제갈각은 수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손준이 그에게 질병이 낫지 않았으니 항상 마시는 약주를 마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제갈각은 안심하며 자신이 준비한 술을 마셨습니다. 연회가 열리고 술을 마신 후 솔량이 자리를 떠나자 손주는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하고 긴 옷을 벗고 짧은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 말했습니다. 조서가 있으니 제갈각을 체포하라. 제갈각은 놀라서 일어났고 칼을 뽑으려 했지만 칼을 뽑기 전에 손준이 여러 차례 제갈각을 찔렀습니다. 제갈각을 호위하던 장약이 손준을 공격했고 손준의 왼쪽 손에 상처를 입혔지만 손준은 장약의 오른쪽 어깨를 베었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달려오자 손준은 체포하려던 제갈각은 이미 죽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준은 주변을 정리하고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제갈각의 시신은 제대로 된 장례 없이 석가장의 공동묘지에 버려졌습니다. 253년 51세의 나이로 제갈각은 최고의 권력을 잡은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갈각의 동생 제갈융은 손준이 시적, 손일, 전이 등을 보내 제갈융이 있는 성을 포위하자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의 세 아들도 처형당했습니다. 제갈각의 가문 사람들은 모두 처형당했고 오나라의 중심이었던 제갈근의 대가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갈근의 둘째 아들인 제갈교는 제갈근의 동생 제갈량이 양자가 되었는데 그의 아들 제갈반이 돌아와서 제갈근의 뒤를 이었습니다.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제갈각을 재능과 기질, 재간과 모략은 나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했지만 교만하고 인색하였다 라고 평했습니다. 제갈각은 많은 것을 이루고 재능을 인정받아 오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잡았지만 이후 처신을 잘못해서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재능만 믿고 그 재능에 뿌리가 되는 덕을 쌓는 것을 소홀히 한 데서 온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비신성의 패배 이후에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노련한 정치가의 군제에도 밝은 천재임은 분명하지만 인격적 결함은 그를 무능한 사령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갈근은 집안을 빛내는 것도 아들, 그리고 집안을 망치는 것도 아들이다. 라고 말했는데 놀랍도록 정확한 예측이었습니다. 패배를 몰랐던 천재이기에 단 한 번의 패배를 극복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인물 제갈각의 이야기였습니다.